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AI. 정말이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요. 이 생성형 AI랑 로보틱스가 우리 사회의 근간 자체를 뒤흔들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죠.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기술 발전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사회 구조나 인간의 역할까지 재정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전 기술 혁명하고는 좀 다른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변화의 속도나 깊이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과연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까? 아니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협을 몰고 오는 걸까 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담고 있는데요. MIT의 AI 연구자랑 또 활발히 활동하는 오픈소스 AI 개발자가 함께 참여한 패널 토론 기록입니다. 네네. 여기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한 가장 첨예한 공공정책 이슈들 그리고 윤리적 딜레마들이 정말 솔직하게 다뤄졌어요. 흥미로운 조합인데요. 연구자랑 현장의 개발자라. 관점 차이도 분명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럼 오늘 저희 목표는 이 토론에서 오간 치열한 논쟁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AI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질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개발 속도 대 통제 문제, 오픈소스냐 크로우스드 소스냐 하는 논쟁, 그리고 일자리나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이 복잡하고 때로는 좀 상반되기까지 하는 주장들 속에서 여러분께서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시고 또 이 문제의 중요성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통찰들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엄청난 변화의 속도, 이게 바로 첫 번째 핵심 딜레마로 이어지죠. AI 개발에 가속 페달을 밟을 거냐 아니면 브레이크를 걸 거냐 이 문제예요. 네. 한쪽에서는 인류가 당면한 거대한 문제들 있잖아요. 기후변화나 질병 정복 같은 거. 이런 걸 해결하려면 AI 개발에 박차를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죠. 맞습니다. 그 AI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 거기에 주목하는 시각이죠. 인류의 오랜 수건을 풀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믿음이 깔려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강력한, 어쩌면 더 근본적인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바로 신중론이죠.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는 건가요? 그냥 속도가 빠르다고 문제 삼는 건 아닐 텐데요. 핵심은 역시 통제 불가능성입니다. 특히 AGI, 그러니까 인간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능을 가진 범용 인공지능의 등장을 우려하는 건데요. AGI? 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이런 초지능을 우리가 원하는 가치에 맞춰서 안전하게 통제하거나 흔히 말하는 정렬시킬 방법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무작정 개별 속도만 높이는 건 인류 전체를 예측 불가능한 실존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일 수 있다. 이런 거죠. 마치 목적지도 모르고 브레이크 성능도 확인 안 된 차로 막 전속력을 내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하네요. 문제를 해결할 잠재력이랑 인류를 위협할 잠재력, 이 양날의 검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 패널 토론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좀 이야기가 모아졌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AI는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미래다. 이 점이었어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 네. 즉, 기술 발전 속도에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종류의 AI를 또 어떤 속도로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고 개발할 건지 이걸 사회적으로 깊이 논의하고 합의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 네. 여기서부터 이미 기술 문제를 넘어선 어떤 정치나 철학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거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미래. 이 책임감을 외면할 수는 없겠군요. 이 통제와 선택의 문제는 다음 주제인 오픈소스냐 클로즈드 소스냐 하는 논쟁과도 깊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말 뜨거운 감자죠. 네,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입니다. 한쪽에선 AI 기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오픈소스 방식이 더 민주적이고 혁신도 가속화하고 또 소수 거대 기업의 독점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네.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방식이 위험한 AI 기술을 테러리스트나 불량 국가 같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에게 너무 쉽게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강력히 경고하죠. 양쪽 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패널 토론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MIT 연구자 측에서는 아주 위험한 특정 기능, 예를 들어서 생화학 무기 개발에 직접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코드는 오픈 소스든 클로즈 소스든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이런 현실적인 제안을 했어요. 아, 그건 당연히 그래야겠죠. 네. 그러면서도 현재처럼 소수의 거대 기업이 강력한 AI 모델을 독점하는 클로즈드 소스 방식은 규제 포섭의 위험이 크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규제 포섭이요? 네. 그러니까 이들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이나 영향력으로 규제 기관을 좌지우지하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죠. 아, AI처럼 복잡하고 영향력이 큰 기술 분야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오픈소스 진영의 개발자는 어떻게 반박했나요? 오픈소스 개발자 측의 주장은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실제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딥페이크나 가짜뉴스 확산 같은 악용 사례들을 보면 그 배후에는 오히려 강력한 성능을 가진 클로즈드 소스 모델들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오, 그건 의외인데요. 그렇죠. 따라서 오픈소스 모델 자체를 잠재적 위험의 주범으로 모는 건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거다. 이런 반론이었죠. 듣고 보니 오픈소스가 무조건 위험하고 클로즈드 소스는 안전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은 확실히 문제가 있겠네요. 그럼 토론의 분위기는 좀 어느 쪽으로 기울었나요? 전반적으로는 그 위험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전제 하에요. 소수 기업에 의한 기술 독점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기술에 접근하고 검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즉 좀 더 투명하고 분산된 오픈소스 생태계가 장기적으로 사회에 더 건강하다. 이런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어떻게 안전하게 오픈할 거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았지만요. 투명성과 안전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여정이군요. 결국 이 AI 기술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 문제일 텐데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AI와 로보틱스가 인간의 노동을 어디까지 대체할 것인가?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AI의 지능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지능을 물리적인 세계에서 구현하는 로보틱스 기술 역시 성능 향상이랑 비용 하락이 동시에 빠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자료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상당히 많은 종류의 육체 노동뿐 아니라 지식 노동까지도 AI와 로봇으로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특히 오픈소스 로봇 플랫폼이 확산되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정말 SF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그 AI 분야 석학인 제프리 힌튼 교수가 배관공이 되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네.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육체 기술직을 의미하는 거겠지만 좀 씁쓸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네, 그 말이 던지는 메시지가 크죠. 하지만 패널들은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인간이 기계와 경쟁해야 하는가? 이 질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였어요. 왜 우리가 기계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따라잡으려고 애써야 하냐는 거죠. 경쟁할 필요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오히려 우리 사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일은 효율성을 위해서 AI와 로봇에게 맡기고 또 어떤 종류의 활동은 그 본질적인 가치 때문에 인간의 영역으로 남겨둘 것인지를요. 아, 예를 들어서 사람을 돌보는 일, 창의적인 예술 활동,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책임지는 일, 타인과 깊이 공감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효율이나 지능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자동화가 가속화될수록 이런 인간다움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AI 시대의 인간의 역할은 기계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혹은 인간이 해야만 하는 그런 가치 있는 활동을 새롭게 정의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 그 자체에 있다는 거군요. 상당히 중요한 전환적인 생각이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다는 불안감을 넘어서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개별 국가를 넘어선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요. 국제 정치와 AI 경쟁,
특히 AGI 개발 경쟁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현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누가 먼저 AGI를 개발하는가, 이게 국가 안보와 미래 패권을 결정짓는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투자를 쏟아붓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패널 토론에서는 이 경쟁이 단순한 기술 패권 다툼을 넘어서 인류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자살 경쟁, 수에사이드 레이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아주 강력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자살 경쟁이요. 와, 용어 자체가 섬뜩한데요. 왜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건가요? 마치 냉전 시대 핵 경쟁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정확합니다. 한 패널은 통제 불가능한 AGI는 핵무기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적했어요. 핵무기보다요? 네. 핵무기는 사용을 통제할 수라도 있지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초지능은 그 자체로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인류 문명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어느 한 국가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AGI를 성급하게 세상에 내놓게 된다면 그 결과는 경쟁국의 패배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재앙, 말 그대로 자살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시나리오입니다. 핵 경쟁도 더 위험하다니. 그렇다면 이 파국적인 경쟁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패널들은 어떤 해법을 제시했나요? 구체적인 2단계 접근법이 제안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각국이 우선 자국 내에서 강력한 AI 안전 기준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시급히 마련하는 겁니다. 일단 국내에서부터? 네. 최소한 자국 내에서 개발되는 AI가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내부적인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죠. 국내적인 안전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 단계는 국제적인 협력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마련된 국내 기준들을 바탕으로 국가 간의 긴밀한 협상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국제적인 AGI 개발 유예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제적 모라토리엄. 네. 즉, AGI를 안전하게 통제하고 인류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정렬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기술적, 사회적 해법이 마련되고 국제적으로 합의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초고성능 AGI 개발 경쟁을 중단하자, 이런 제안이죠. 국제적 모라토리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논의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한 위험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패널들은 이게 단순히 이상적인 제안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필요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의 위협 앞에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이 유일한 해법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AI 시대를 관통하는 4가지 핵심적인 긴장 관계들을 살펴봤습니다. 개발 속도냐 통제냐, 오픈소스냐 클로즈드 소스냐, 자동화 시대의 인간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리고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이 모든 논의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AI, 특히 AGI를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다른 도구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일 겁니다. 아, 도구가 아니다. 네, 토론 중에는 AGI가 잠재적으로 인류와 공존하거나 혹은 경쟁하게 될 새로운 종, 뉴 스피시즈와 같을 수 있다, 이런 관점까지 제시되었어요. 새로운 종?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AI의 성능이나 개발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안전하게 통제하고 우리 인류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도록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새로운 종이라니. 와,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AI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정확합니다. AI라는 이 강력한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상상 이상의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기술에 의해 지배당하거나 예기치 못한 재앙을 맞는 디스토피아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갈림길에 한가운데 서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AI의 미래를 누가 그리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혹은 정부 관료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오늘 토론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아, 그렇죠. 이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결정 과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탐색한 이야기들을 잠시 되짚어 볼까요? 혁신의 속도와 통제의 필요성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 기술의 민주적 확산과 잠재적 위험 관리라는 상반된 가치, 또 자동화의 물결 속에서 재정이 되어야 할 인간의 역할과 가치, 그리고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을 넘어 인류 공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과제까지 정말 하나하나가 무게감 있는 질문들입니다. 네. 이 문제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느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 AI가 가져올지 모를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가능성, 일과 삶의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어쩌면 인류 문명의 향방을 결정할 수도 있는 이 중대한 기로 앞에서 여러분 자신은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셨나요? 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AI의 개발과 통제에 대해 내릴 중요한 선택들에 어떻게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고민이 모여서 더 현명한 길을 찾는 데 분명 큰 힘이 될 겁니다.